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또 맥주를 한잔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 장이 빠지는 날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필요하신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아서 부랴부랴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여러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혀가 꼬여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 했던 내용들입니다. 2234에서 외국인 기관이 수급 공방이 있었다. 그래서 돈 벌기 힘든 장이 됐다 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2195까지 빠졌고요. 추가적인 시장의 기대가 없이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두 가지가 시장에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추가적인 이벤트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었다. 그리고 북한 테마 한창 안한티 좋은 사람들을 이거를 제가 어저께 방송 시작하자마자 절대 불나방이 되지 말라면서 한창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정말 어이없게 단일가 때문에 못 팔고 3일 연속으로 보유했더니 수익이 엄청 났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시가에 시작하자마자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절대 불나방이 되시지 말라고 절대 들어가시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보유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아마 계시겠죠. 그리고 안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들갑을 떨 필요는 많이 없다. 제가 뒤에 여러 가지 논리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팔고 나오겠다 하면은 조금 긴장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습니다. 서비스 업종, 금융업종, 화장품주, 운송장비 운송장비 기관 쪽에 여러 가지 수급이 몰리고 있었다 했는데 이 부분들은 다른 쪽에 수급이 있다가 한 번에 수급이 튀어오른 요 초입에 우리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뒤에 보시면 전기전자 IT 업종의 수급 공방이 지속되고 LG 시리즈가 상승세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네요. 대북촌 롤러코스터 주식을 안 하던 분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바이오 수급이 약했었는데 바이오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보였고 바이로메드 뉴스, HLB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경제 신문 뉴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정말 너무 잘 표현을 해놔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장이 견조했어요. 오늘 견조하지만 나오면서 바로 폭락을 한 모습입니다. 생생하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하필이면 장을 보고 있어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현대엘리베이터, 부산산업, 용평리조트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조비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난티 뭐야? 좋은 사람들, 대아TI 야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만 빠졌어요. 북한만. 자 한창입니다. 어저께 제가 13% 먹었다고 자랑을 했죠. 그렇지만 오늘 시초가에 무조건 팔겠다. 이거는 정말 제가 어부지리로 모르고 먹었던 거기 때문에 단일가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하여튼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지도 안 돌아보고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도 올랐었다. 그래서 저는 팔겠다 했는데 아침에 어딨어요. 이거 28일 오늘 장 2분봉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팔았어요.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았습니다. 빠지길래 잘됐다 싶었는데 오르더라고요. 이거 말씀드렸죠. 이건 오를 수가 없어요. 재료 다 나는데 뭐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공방하는 것 같더니 결과적으로는 22% 장중에 22% 하락, 시간 외에 하한가를 결국에 맞았네요. 30%가 빠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당연히 북한 테마 엮여있기 때문에 팔았어야 되는데 또 못 파신 분들 좋다고 또 들고 계시다가 장중에 25% 빠졌고 시간 외 하한가 갔습니다. 차트 보세요. 일봉으로. 안타깝죠. 사실 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끼리는 사실 남들 배 아파하면 안 되거든요. 다 같이 벌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야금야금 벌다가 이렇게 단타 칠 종목들을 롤오버하고 오버나이트 하고 물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재료가 나왔으니까 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같이 의견을 나누었던 대로 했다면 손해볼 일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빠질 만큼 손해본 겁니다. 1.7%가 빠졌죠. 1.7% 빠지는 거 흔하죠. 1.7%안 빠지고 뭐 계속 올라가기만 할 줄 알았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00일선에 근처에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먹을 게 별로 없다.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좀 밀렸던 부분이 있고요. 뭐 코스피보다는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챘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의약품을 팔고 나가면서 담았던 부분이 서비스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기관들은 아무짝에도 관심이 없고 서비스업을 첫날에 들어온 걸 눈치를 챘고요. 우리도 운송장비에 눈치를 챘습니다. 유통업도 마찬가지고요. 몰빵 수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잘 지켜보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하나투어,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더 이상 개인들 보세요. 전혀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테마 때문에 손실 보셔서 그런 슬픈 일을 겪으시면 안 되겠죠. 이건 어제죠. 그래서 어제도 이건 첫날 26일, 그리고 이건 어제 27일. 마찬가지로 서비스 업종에 첫날 들어왔는데 800억 넣고 개인들 다 팔고 나가는데 더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더 담아야죠.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업종 똑같아요. 이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치를 채면 손실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27일, 28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서비스업, 운송장비 전기전자 업종은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팔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먹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거 보니까 손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운송장비업에 자금이 몰려 있고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 기관이 이제 의약품을 샀다. 개인들은 무서워서 다 팔았거든요. 이건 사실 눈치를 채기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은 우리가 또 첫날에 또 눈치를 챈 것처럼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사실상 하루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서비스업, 운송장비업은 분명히 카카오, 네이버는 올라갈 거라는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기관들 많이 샀어요. 뭐 뉴스에서 패닉이라고 뭐 투자자들 손실이 우려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북한 테마 한 사람들에 대한 국한적인 얘기입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외국인들 기관 팔았는데 개인 산 모습이고요. 운송장비는 기관이 몰려있는 모습. 의약품 마찬가지로 첫날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가 눈치를 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금융업도 기관들이 많이 샀죠. 어저께 제가 KB금융을 추천드리면서 채권금리 안정됐을 때는 금융주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하루 지나고 바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개인은 수급이 약하지만 분명히 수급이 들어온 부분은 반갑고요. 금융업도 업종 자체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금융업 매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은 되게 흐름이 좋았어요. 오늘 하루 장인데요.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막판에 버티지 못하고 빠진 것도 사실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KB금융을 잡을 수 있었는데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다. 순매수 보세요. 뭘 샀는지. 답을 줬었죠. 네. SK텔레콤, 네이버도 있고요. 셀트리온, 의약품이 들어가고 현대모비스 있고.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큰 손실을 보기는 정말 힘든 이게 롱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방송 보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종목만 설명 드리고 말지. 한전도 있고요. NC소프트도 있죠. 다 반가운 종목들 아닙니까?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호텔신라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팔아야 될 자리인 것 같다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하이닉스도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답글 달아주신 분이 있던데 얼마 전에는 사라고 해놓고 지금 더 괜찮은 거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따지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바이오 쪽에 그 IT에 관심을 가졌었고 올라가는 차트에서 요 지지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위로 봐라 했는데 이거 뚫고 내려왔잖아요, 어저께. 그러면은 사실상, 그리고 수급 공방이 외국인 주도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틀 3일 내로 바뀌는 게 이제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그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사는 거 보세요. 반가운 종목들이 많이 있죠. NC소프트, 카카오, 현대일리베이터는 뭐야? 롯데케미칼도 있네요. LG응책도 있고요. 보이시죠? 이 외국인들, 기관들 따라 사는 거 봐서 손해 보시기 쉬울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맥주 한 잔을 더. LG 디스플레이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약간은 투자의 방법 자체를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다. 불나방 되면 불나방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계좌를 보는데요. 오늘도 정말 곡소리 났습니다. 저희 2시에서 3시 반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라고 말 안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단타로 물리는 거는, 작은 규모가 물리는 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고위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포트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잔소리라고 들으시면 할 수 없지만 정말 가장 큰 노하우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도 아쉬워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난티, 한창, 얼마나 우리 개인들이 관심 많이 가졌던 종목들입니까? 현대엘리베이터 특히나 많이 빠졌고요. 이건 사실 11만원의 손절가였기 때문에 뭐 제가 제 글에도 있는데, 방송에도 있는데 손절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근데 뭐 테마주니까 파라다이스도 덩달아 많이 빠졌고요. 하나투어도 많이 빠졌고, 삼성증권도 많이 빠졌고, 영향을 받은 건 이 두 가지는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셀트리온을 얘기하면서 개인들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빠지기 힘들 것 같다 했는데, 개인들은 다 팔고 그걸 외국인들이 다 받았어요. 진짜 웃깁니다. 아무튼 빠지진 않았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HLB, 바이로메드, ST큐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이닉스는 완전히 무너뜨렸죠. 여기 있습니다. 이 차트예요. 여기 있어서 이 위로 보시라 했는데 어저께 힌트를 줬잖아요. 무너졌는데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견조했던 거는 서비스 업종들은 아주 견조했습니다. NC소프트, LG인텍도 있고요. 뭐 LG전자 빠졌지만 파라다이스는 또 있네요. 뒤에 종목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카카오는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우리 카카오는 첫날에 눈치를 챘거든요. 카카오 많이 오르면서 27일, 28일, 오늘도 흐름이 아주 좋았어요. 2분봉입니다. 이거는 하루의 일과를 나타내는 2분봉,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한 방 먹었어요. 그래서 1.4% 하락했지만, 죄송합니다. 1.4% 하락을 했지만 뭐 지수만큼 빠진 거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이버, 그동안 네이버가 서비스 업종에서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 많이 올랐었어요, 장중에. 그래서 드디어 네이버가 그래 가는구나, 서비스 업종 말씀드리기 잘했구나 생각하는데 영향을 받아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2.7% 상승. 이제 약간 눈이 뜨이시나요? NC소프트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게임주가 아닙니다. 산업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27일, 28일, 29일, 오늘까지도 상승했어요. 심지어 2.56% 올랐어요. 그러니까 폭락하고 손실을 대폭 본 분들은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삼성증권도 아침부터 빠지길래 이거 좀 힘들구나 싶었는데 다 반등해서 아주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네, 피해를 봤죠. 근데 그렇다고 뭐 보십시오. 조금 밀리긴 했지만 거의 시장만큼 빠졌고요. 하나투어, 우리 추천주 중에 하나투어 있었죠. 하나투어 있었지만 아침에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다 반등해서 좋은 흐름이었어요.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똔똔이에요. 시작했던 부분 저점 정도를 찍었는데 이제 펀더멘탈이 약해졌다는 게 조금 아쉽죠. 이제 흐름 탔을 때 좀 더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KB금융은 오늘 하루 종일 좀 비지부진하면서 정말
산중 바닥형 제대로 찍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변화가 크게 있다는 건 아니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G전자는 어제 거네요. 좀 빠졌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예,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완전 흐름을 탔어요. 이 원형 바닥형은 정말 너무 좋은 차트예요. 그리고 LG 이노텍.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서비스업, 운송장비업, 전기전자업종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요 의약품 부분을 이제 눈여겨볼 때가 됐다. 통신업종도 좀 있네요. 새로 신규로 큰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운수창고 외국인 들어왔던 거, 운송장비 782억 들어왔던 거. 현대모비스는 이제 기관이 계속 사면서 사실상 완전 턴어라운드 차트 모양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차트 모양이 완전 바뀌었고 사실은 나머지 차트들도 거의 이 꼭지에 온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장 빠지면서 다시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오늘 장은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루 2분봉을 나타내는데 28일 변화 없죠. 뭐 원래 어차피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더 큰 기대감을 원했던 거지 뭐 그 부분들에 인해서 빠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말 대북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장을 또 준비를 하겠지만 자료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셀트리온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봤다. 어떻게 장을 보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가 더 연휴가 끼어있긴 하지만 바이오 쪽 그다음에 물론 수급이 하루아침에 다시 꺾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로 캐치를 하게 되면 계속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면 계속 털리겠죠. 근데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눈치를 채고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갔던 요 초입을 또 잘 잡으면 또 두 번, 세 번 하면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낮은 종목을 싸게 잘 들고 계시면 오늘같이 손실 볼 일 크게 없습니다.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특성상 급등 급락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체질 개선을 하셔서 앞으로 남은 장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